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4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만 같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회복이 늦어진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40대를 기점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때부터가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하죠. 경험도 쌓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은 서서히 노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입증된 40대부터 시작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에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습관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30대 후반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해마다 1%씩 감소합니다. 40대가 되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0대에는 근육량이 20-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뼈 건강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어렵고 힘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초보자를 위한 4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총 3회, 한 번에 20분씩 투자하면 됩니다. 스쿼트 10개를 3세트, 팔굽혀펴기는 무릎을 대고 5개씩 3세트, 플랭크는 20조씩 3번 해보세요. 세트 사이에는 1분씩 쉬어주고요. 둘째 주에는 강도를 조금 올려보세요. 스쿼트 15개씩 3세트, 팔굽혀펴기는 8개씩, 플랭크는 30초씩 늘려보세요. 여기에 런지를 추가해보세요. 좌우 각각 10개씩 3세트면 됩니다. 셋째 주부터는 물병이나 덤벨을 활용해보세요. 500ml 물병 2개면 충분해요. 스쿼트를 할 때 물병을 양손에 들고 하면 강도가 높아집니다. 덤벨 로우라는 운동도 해보세요. 한쪽 무릎을 의자에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물병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아요. 넷째 주에는 모든 운동의 횟수를 20% 정도 늘려보세요. 이 정도면 기본기가 다져집니다. 한 달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찰 거예요. 무거운 쇼핑백을 들 때도 더 수월해집니다. 자세도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중요한 팁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제자리 걸음이나 팔 돌리기 같은 것으로 충분해요. 둘째,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근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셋째,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양질의 수면입니다. 40대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신호예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며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거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면 환경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보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습도는 50-60% 정도로 맞춰주세요.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조명도 중요해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계의 불빛, 대기 전력 표시 등까지도 차단하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도 최대한 차단해야 해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해보세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만약 평소에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금요일 밤에 늦게 잤어도 토요일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면 준비 모드에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는 격렬한 운동, 업무, 스마트폰 사용을 피해야 해요. 대신 이런 활동들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독서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이나 깊은 호흡, 일기 쓰기, 잔잔한 음악 듣기.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을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오지 않거든요.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설정하세요. 카페인 관리도 중요해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8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알코올도 주의하세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어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도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40대가 되면 신진대사가 20대에 비해 10-15% 느려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져요. 하지만 이때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먼저 플레이트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접시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채소를, 나머지 반을 다시 둘로 나누어 한쪽에는 단백질, 다른 한쪽에는 탄수화물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해요. 체중 1kg당 1.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를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24g 정도씩 먹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24g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5g, 계란 1개에는 6g, 두부 100g에는 8g, 우유 200ml에는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1잔이면 19g, 점심에 닭가슴살 100g이면 25g, 저녁에 생선 100g이면 20g 정도로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할 필요 없어요. 대신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 흰빵 대신 통밀빵, 일반 파스타 대신 통밀 파스타를 드세요.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하루 한 끼는 컬러풀한 식사를 해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한 접시에 담아보세요. 색깔이 다르면 들어있는 영양소도 다르거든요. 식사 시간과 방법도 중요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아침을 가장 든든하게, 저녁을 가장 가볍게 드세요. 왕처럼 아침을 먹고 귀족처럼 점심을 먹고 거지처럼 저녁을 먹어라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물 마시기도 계획적으로 해보세요.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기상 직후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운동 전후에 물 한 잔씩.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후 3-4시경 혈당이 떨어질 때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개를 드세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공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치팅데이를 만드세요. 완전히 마음대로 먹는 날 말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먹는 날이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식단 관리를 지속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예요.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강의 열쇠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복부 비만, 불면증,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법을 배워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를 4번 반복하면 됩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잠이 안 올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둘째, 5분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또는 점심시간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셋째,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격렬한 운동일 필요 없어요. 15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더욱 효과적이에요. 넷째,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모두 끄고 지내는 시간을 만드세요. 뉴스와 SNS는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거든요. 대신 그 시간에는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등을 해보세요. 다섯째, 감정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써보세요. 오늘 상사에게 야단 맞아서 화가 났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객관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완벽주의 버리기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80%만 해도 충분하다, 실수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40대부터는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 간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10년, 20년 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픈 곳이 없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질병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할까요? 기본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세요. 여기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소변 검사, 흉부 X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기본 검사만으로도 당뇨병, 고혈압, 간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40세 이후에는 암 검진도 중요해요. 위내시경은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해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진을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2년마다 받으세요. 40세 이후에는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도 폐경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보세요. 남성분들은 50세부터 전립선암 검진을 시작하세요. PSA 수치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매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심전도,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을 추가로 받아보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안과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40세 이후에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2년마다 안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치과 검진은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은 심장 질환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검진 결과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상 범위에 있어도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변화가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은 모두 물어보세요. 검진 전 준비도 중요해요. 금식 검사가 있다면 12시간 전부터 금식하고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가족력이나 증상이 있다면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지금까지 40대부터 시작해야 할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력 운동, 양질의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이 5가지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안해 드릴게요. 1주차에는 수면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만 실천해보세요. 2주차에는 운동을 추가하세요. 일주일에 3번 맨몸 운동 20분씩 해보세요. 3주차에는 식단 관리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기, 물 하루 8잔 마시기를 실천해보세요. 4주차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추가하세요. 하루 5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건강검진 일정을 계획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면 몇 달 후에는 전혀 다른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 습관을 만들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의지력이에요.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드세요.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고 운동 시간을 캘린더에 미리 넣어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또한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빼먹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한 달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세요. 이런 보상 시스템이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건강한 몸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